지금부터는 ASF 위저드라는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F 위저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코드 또는 다양한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부터 Z까지 거의 100% 다 제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코드 작업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ASF 위저드를 사용해서 딜레이 서비스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실습한 코드를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처럼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로 변경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PB30번의 온오프가 너무나도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면 마치 LED 제로가 항상 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실로스코프로 찍으면 마치 클럭처럼 아주 빠른 동작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딜레이 동작을 위해서 한번 사용자가 직접 딜레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지금 보시는 페이지와 같이 유저 딜레이 마이크로셋 이라는 함수명으로 약간의 NOP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용자 딜레이 함수를 포트 핀셋 아웃풋 레벨, 즉 출력 핀을 0 또는 1로 지정하는 이 두 함수들 사이에 응용을 하면 LED가 전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에 있는 해당 함수를 main.c 파일에 카피 페이스트를 하고 IO 핀을 제어하는 함수 아래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명의 의미대로 아규먼트 1 값을 넣으면 약 1 마이크로 세컨드를 지연을 하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아규먼트에 50만 값을 제공하면 50만 마이크로 세컨드, 즉 0.5초의 딜레이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함수를 반영을 한 후에 메문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LED 제로가 이제 전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끄고 켜지는 시간이 약 1초 정도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정확하게 0.5초 딜레이가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펌웨어를 만들 때 정확한 타임 딜레이를 형성할 필요성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딜레이 함수를 마련해야 되는데 직접 코드로 만들기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 메이커들이 해당 플랫폼에 대한 실시간에 유사한 딜레이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아트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딜레이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밀 스튜디오 ASF 메뉴에 ASF 위저드를 선택합니다. ASF 위저드를 선택하면 ASF 위저드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 쇼 항목을 서비스로 바꾸면 좀 더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카테고리로 딜레이 루틴을 제공을 합니다. 또 이 딜레이 루틴은 시스템틱을 사용한 방법과 사이클 방식을 사용한 딜레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이클 방식의 딜레이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페이지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끔 ASF를 실행하면 프로젝트란에 빈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디폴트 현재 프로젝트 값을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됩니다. 좀 마이너 버그로 보실 수가 있겠죠. 딜레이 서비스를 사이클로 애드를 한 후에 어플라이를 해야만 실제로 프로젝트의 딜레이 루틴 소스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뭐 G마켓이나 뭐 11번가 옥션 같은 인터넷몰에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장바구니에 담기 그리고 뭐 결제 이 순서를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애드 버튼은 장바구니에 해당되고 어플라이 버튼은 결제하기에 해당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애드를 하면 솔루션 익스플로어의 커먼 2라는 폴더에 해당 서비스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 코드를 보시면 초 단위의 딜레이, 밀리세컨드 단위의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딜레이 세 가지 딜레이가 제공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딜레이 언더바 US의 경우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즉 1마이크로를 딜레이를 하겠다고 딜레이 아규먼트에 1을 주고 실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면 1마이크로보다는 좀 더 길게 나옵니다. 하지만 100마이크로 이상만 되면 거의 오차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물게 ASF를 사용해서 해당 모듈을 애드를 할 경우에 해당 모듈에서 사용되는 헤드 파일이 ASF.헤드 파일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ASF 헤드에 지금 보시는 페이지 내용처럼 해당 미싱된 파일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버전업이 많이 되어서 이러한 좀 마이너 버그는 거의 없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모듈을 추가를 한 후에 좀 전에 만든 사용자 딜레이를 제거하고 메이커에서 제공한 딜레이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F 메뉴에서 ASF 위저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ASF 위저드가 준비되고 있다는 안내창이 현재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한번 로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로딩이 빠릅니다. 서비스로 쇼 카테고리를 좀 정돈을 한 다음에 딜레이 루틴을 사이클로 맞추고 애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모듈을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셀렉티드 모듈 창에 초록색으로 나왔던 딜레이 루틴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용자 딜레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딜레이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면 정상적으로 ASF 위저드 상에서 코드 애드가 되었으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빌드 서시디드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되고 LED가 지금 전멸이 되고 있습니다. 근사한 차이지만 실제 이 LED 전멸이 1Hz의 주기로 전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딜레이 언더바 ms 함수는 MCU를 구동시키는 실제 클럭 값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MCU의 클럭을 8메가로 지정하든 16메가로 지정하든 48메가로 지정을 하든 딜레이 MS는 지정된 클럭을 기준으로 딜레이 시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클럭이 바뀐다고 해서 딜레이 MS의 값까지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ASF 위저드를 사용한 서비스 딜레이 함수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ASF를 사용해서 stdio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상태를 프린트F문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참 아주 많지요. 프린트F문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오동작 지점을 추적할 수도 있고 동작 처리에 대한 과정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좀 개발을 위한 편의성을 사용자 프로젝트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SAMD 둘 하나의 프린트F 사용을 위한 stdio ANSYS 스탠다드 IO 함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F 위저드의 드라이버 카테고리에 스탠다드 시리얼 IO 드라이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 항목을 add하고 apply를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솔루션 익스플로 상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면 프린트F를 터미널로 사용하기 위한 코드 설정이 필요한데 좀 애석하게 이 코드 설정의 자체에 대한 이그젠플은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 코드가 반영이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그젠플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이그젠플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발췌를 해오면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 발췌를 한번 쉽게 해보는 방법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그젠플 프로젝트를 발췌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뉴, 이그젠플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맞추시고 지금 사용할 디바이스 패밀리를 SAMD 둘 하나로 맞추신 다음에 Getting Started Application이라는 이름의 example application을 생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냥 클릭하고 바로 피니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mple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상단에 스트링 헤더 매크로가 나타났는데 이 매크로가 디파인 되어 있다는 자체가 해당 example 프로젝트는 printf 또는 putS와 같은 ANSYS IO 함수를 담고 있는 example이라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example 프로젝트의 C 파일에 보면 config conso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UART 스피드를 115,200bps를 많이 쓰죠.
이그젠플에서는 38,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115,200으로 수치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그젠플 프로젝트에서 발췌한 코드를 메인 파일에 복사를 하고 메인 함수상에서 해당 동작을 위한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터미널 동작을 UART 터미널 동작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푸티나 테라텀 같은 툴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미널 툴에서 OS에 잡혀있는 콤 포트의 포트 번호를 그대로 반영하시고 이그젠플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유사트 포트의 유사트 지정 정의를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그젠플 프로젝트는 데이터 비트 사이즈는 8비트, 패러티는 사용하지 않고 스톱 비트를 1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옵션에서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호 레이트도 115,2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췌한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U에서 이그젠플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지금 아트멜 스튜디오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아트멜 스튜디오는 복수 개의 IDE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탑의 CPU가 빠르고 램이 상당히 많이 크다면 여러 개를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8기가의 램 기준으로 2개를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6기가일 경우 4개에서 6개 정도를 띄우고 사용을 해도 충분히 동작이 됩니다. 디바이스 패밀리를 SAMD 둘 하나로 맞춥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맞춥니다. 그럼 19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음을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Getting Start Application을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나오면 Accept 누르고 Finish를 누릅니다. 그럼 좀 전에 선택한 이그젠플 프로젝트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Getting Started 이그젠플 프로젝트가 이제 완전히 생성되었습니다. 이 메인 문을 보시면 config conso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그대로 좀 전에 실습에 사용했던 PIO 제어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fig console 함수는 유사트 모듈 핸들러를 스트럭처 핸들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복사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검정색의 흰 줄이 나타나 있는 것은 해당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죠. ASF 위저드 상에서 스탠다드 시리얼 IO를 저희가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가 완료가 되면 스탠다드 시리얼 IO가 초록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메인 C에서 검정색 폰트의 빨간 줄이 사라졌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매크로가 남았는데요. 이그젠플 프로젝트 상에서 제공된 이 매크로를 고투 임플리멘테이션 기능으로 찾아가서 해당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38,500bps를 115,200bps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스탠다드 IO 드라이버가 추가가 되고 카피 페이스트한 코드 부분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빌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금 추가한 config 콘솔 함수에 있는 이 config 디폴트 함수를 보시면 이미 디폴트로 다려온 구조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SB 퍼스트, 어싱크로너스, 페리티 사용하지 않고 스톱 비트는 1비트고 캐릭터 사이즈는 8비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듈은 클럭 제네레이터 0번을 사용을 한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볼 터미널 유틸리티 상에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로 맞추시고 현재 연결된 샌디 둘 하나는 버추얼 컴포트가 4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번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세팅을 필요로 합니다. 셋업에서 포트는 48로 현재로 맞춰져 있습니다. 보 레이트를 11만 5천으로 맞추고 데이터 8비트, 페러티, 논, 스톱 비트 1 디폴트로 지정된 것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콘솔 IO 함수 지정과 동일하네요.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한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출력을 하기 위한 프린트F문을 코드에 적용을 해야겠지요. 그럼 printf문을 사용해서 cmd 둘 하나 explain pro라는 문자열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d 둘 하나 explain pro라는 스트링이 테라텀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계속 전멸되지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코어는 다시 0번지부터 되돌아가기 때문에 cmd 둘 하나 explain pro라는 스트링이 리셋됨과 함께 계속 출력이 되고 있음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MCU가 몇 헤르츠로 동작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F 함수 중에 시스템 클럭을 볼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제공되는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한 후에 빌드를 하고 빌드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운로드를 하니 현재 러닝 클럭이 8MHz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실습에서 전혀 MCU 클럭을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MHz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stdio 라이브러리 추가는 이것으로 맞추고 왜 8MHz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잠시 살펴본 다음에 8메가를 48MHz로 업 시키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